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자동화연구소 박재현 팀장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직군별 테스트 커버리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테스트라고 하면 어떻게 테스트하고 있는지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게 원래 가지고 있던 테스트 시나리오들을 영상 명세서에 기술된 내용이나 아니면은 실제 화면에 보이는 내용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블랙박스 기반 테스트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개발자나 QA나 아니면은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인수 테스트 할 때도 다 거의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준비된 이 모든 테스트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이 제품에 대한 모든 테스트를 했냐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에서 이 테스트 커버리지 내용들은 다 개발된 산출물을 기준으로 얼마나 테스트했냐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테스트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제일 큰 것이 테스트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게 테스트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휴먼 에러로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되게 형상이 작게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일정이 좁아지면은 그 촉박한 일정 사이에서 형상이 변경되면 동일한 테스트를 두 번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테스트 자체가 스킵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고객들은 이 품질 저하를 느끼게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테스트 커버리지는 결국에는 제품을 기준으로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저 소프트웨어나 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얼마나 테스트 됐는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자료에서는 테스트 커버리지 소스코드 수행률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칼크라는 사칙연산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칙연산에 칼크라는 함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전체 함수 5개를 대상으로 테스트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아직은 테스트 진척이 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칼크라는 함수나 더하기나 곱하기라는 함수를 이제 시험하게 되면은 전체 함수 5개에서 3개가 이제 테스트가 됐으니까 60% 테스트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빼기랑 나누기가 테스트 안 됐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빼기랑 나누기도 테스트해서 함수에 대한 커버리지를 100%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던 것처럼 그 제품이나 만들어져 있는 이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얼마나 테스트 됐는지 보여드리는 게 테스트 커버리지인데 전통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준비된 모든 이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것들 이게 저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서 녹색 원이고요. 제품은 빨간색 원입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엔 다 테스트가 되겠지만 빨간색 부분만 지금 포함이 되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테스트가 누락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설계에 없지만 항상 개발하는 과정에는 이 제품에 추가 기능 같은 것들이나 방어 코드 같은 것들이 추가되게 됨으로써 이런 테스트 보강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원래 하시던 프로세스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커버한 제품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먼저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C 쪽 빌드와 테스트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C 빌드가 소스 코드로부터 바이너리가 만들어지고 테스트하는 이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커버리 빌드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실제 사용하실 때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데모와처럼 평소에 개발하던 과정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커버리 빌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 C++ 프로젝트고요. 여기에서 제가 커버리지라는 컴필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리지 컴필레이션으로 평소에 빌드 하셨던 것처럼 빌드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큐브라는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소스 코드가 원래 빌드하는 거랑 동일하게 빌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하는 정보를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정보를 가져가게 돼서 저희 커버라는 제품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 큐브라는 게 커버에 등록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별도 활동이 없이 빌드만 하면은 등록이 되게 되고요. 등록되는 정보는 이 소스 파일 목록, 함수 목록, 그 다음에 이 소스 코드의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코드가 어떤 라인에 실행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커버리 측정도 다음과 같이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테스트를 감지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사용자는 이 과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 아까 빌드까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측정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큐브exe라는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큐브exe라는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 큐브exe를 실행하게 되면은 저희 커버 서버 쪽에서는 아까 커버리 빌드했던 대상이 실행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녹색이 이제 결국 실행했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실행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더 알람이 없지만 사용자가 지금 실행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로 동작을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저 동작도 저희가 감지해서 새로운 커버리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커버 데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커버리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하시는 질문들 중에서 왜 커버리지를 측정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커버리지 측정을 하면은 효과가 있나라는 부분도 질문을 하시는데요. 다들 이제 정성적으로는 많이 테스트하면 좋지까지는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작업 자체에 대해서 테스트 많이 하면 좋은데 그 많이라는 거를 체크리스트 정도만 관리하고 계셨는데 이 테스트 커버리지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만들어진 제품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이나 실제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좋고요. 그리고 이게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까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그 종료 조건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에 대해서는 IEEE에 등재된 논문에 보면은 커버리지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오류 검출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도메인에서는 그 각각 국제 표준에 의해서 심각도에 따라서 어떠한 커버리지를 100%까지 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 금융 차세대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이 커버리지를 테스트 종료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 주제인 직군별 커버리지 활용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관리자 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리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테스트는 잘했다고 보고는 했는데 실제로 운영에 배포했을 때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자기는 개발했고 테스트 통과했다. 그리고 테스터 입장에서도 인수 테스트를 완료했는데 실제로 이게 배포했을 때 문제가 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그게 아래와 같은 사례들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뭐 휴먼 에러 때문에 실제로 테스트 안 하고 넘어갔던 경우들은 제외하더라도 개발자가 어떤 앱을 개발하고 실제로 여러 번의 커밋을 통해서 형상이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터 입장에서는 자기 화면에 보이는 화면이 변경이 안 되면 그 PMS 같은 데다가 증적을 등록할 때 재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뜨문뜨문한 그 형상별로 뜨문뜨문 테스트를 하게 되고 실제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형상이 운영 서비스에 배포가 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스트 수행을 정량적으로 표시한 이 커버리지가 있으면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요구사항이랑 테스트 시나리오 목록이고 그걸 다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따지면은 기능 1부터 4까지 중에서 기능 2는 실행 안 됐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버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기능 2가 실제 운영에 배포됐을 때 실행이 되면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커버리지라는 건 결국에는 실제 만들어져 있는 기능과 제품을 대상으로 어떤 건 실행이 됐었고 어떤 건 실행이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행이 안 된 기능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더 테스트할 수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현황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프로젝트나 아니면 업무나 조직별로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저희 커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트리에 보이는 게 조직의 구성도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젝트 구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택된 시험자동연구소라는 이 그룹에서 현재 테스트 진행 현황을 그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에서는 결국에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규모의 크기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추이 정보를 제공해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게 어느 정도 추이로 커지는지,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된 대상의 하위 업무에 대해서 각각 하위 업무의 그 프로젝트의 규모, 그리고 테스트의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트리맵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니면 매주, 아니면 매월 리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는 엑셀이나 PDF나 여러 가지 타입으로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보고서가 필요하신 그 사이트도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커버리지 리포트에 이렇게 결제칸이 있는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상세 레벨인데요. 큰 관리자는 아니고 양 파트나 팀 관리자를 기준으로 팀 안에 어떤 소스 코드들이 있고 거기에서 얼마나 테스트 진척률이 있는지도 상세 리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테스터 입장에서 커버리 활용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 테스터 QA 쪽 활동은 이제 이 V 모델에서 주력으로는 인수시험이나 통합시험 위주로 많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그 QA 쪽의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테스트 자동화나 단위 시험이나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다 포함해서 수행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QA 쪽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제일 큰 고민은 결국에는 얼마나 테스트해야 되나, 이게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정도의 문제로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TC나 주어진 시나리오, 주어진 요구사항만 테스트해도 이 품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공된 이 제품에는 기능이 있는데 TC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항상 겪게 돼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를 구성했을 때 이거의 완성도를 어떻게 증적으로 남겨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던 화면이랑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요. 충분히 테스트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뭐 개발자든 QA든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항상 앞선 버전에서 이제 준비됐던 이 테스트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기획과 요구사항, 그 다음에 개발자나 아니면 기획자한테 받은 이 테스트 시나리오들을 전부 실행을 한다고 해서 충분히 테스트 됐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이 테스터의 입장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벤 다이어그램처럼 준비된 테스트 시나리오가 있고 실제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데요. 준비된 모든 테스트 시나리오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 개발자들이 만들어 온 이 모든 기능들이 테스트 안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버리지라는 걸 사용하면은 이걸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 커버리지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희 커버에서는 테스트 우선순위를 제공해서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함수나 파일 목록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출을 하고 있고, 그럼 SQA 팀에서는 저 미수행된 함수 목록이나 미수행된 파일을 확인해서 그 정보를 개발자한테 전달해 주면은 이 개발자가 결국에 이 미실행된 파일이나 함수를 보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보강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 개발자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추가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절대 실행되지 않을 코드지만 방어 차원에서 만들어 놨어요라는 이런 사유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QA팀 입장에서 이 개발팀과 교류 없이도 몇 개 더 할 수 있는데요. 앞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미실행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저 미실행된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보고 경로를 본 다음에 쟤는 테스트가 한 번도 안 됐네 라는 걸 바로 인지할 수 있고,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 미니집이라는 저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서 바로 커버리지를 한번 올릴 수 있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기존에 주어졌던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저 미니 지집이라는 항목이 누락됐다라고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더 개발 경험이 있는 이제 테스터 부분이라면은 저 파일 이름이나 이런 거를 보고도 직관적으로 테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저 화면에 보시면은 aboutdialog.java라는 파일이 있어요. 저 파일이 지금 실행이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거는 저 오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help의 about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help의 about을 눌러서 이 커버리지 올리는 작업을 테스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커버리지를 활용해서 개발팀이랑 협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서 미수행 함수 목록을 아까 그 보고서 출력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 목록을 개발팀으로 전달해서 시나리오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치 방향이 테스트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미사용 코드면 삭제하거나, 만약에 이게 테스트를 할 수 없는 거라면 누락에 대한 사유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거시 코드도 제거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개발된 프로그램의 테스트 완성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화면은 그런 시나리오들을 진행했던 예시 파일을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직권별 테스트 커버리지 활용 사례 개발자입니다. 네, 이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거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측정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반발이 심한 직군은 개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에 항상 쫓긴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은 충분히 잘 테스트를 했는데 왜 이런 것까지 도입하지? 그리고 이런 걸 도입하면 일정이 미뤄질 텐데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이런 반발이 심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개발자한테도 이런 테스트 커버리지를 도입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 커버라는 제품에서 보면은 소스 코드 레벨에서 테스트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발자 분들은 직관적으로 어디 부분이 실행되고 어디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들어낸 테스트 케이스가 조금 부족하구나를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테스트 케이스 생성하는 것도 있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QA팀에서 전달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지금 개발하고 테스트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면서 파일이나 함수 기준으로 지금 테스트가 안 된 목록들을 추려서 테스트 케이스들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소스 코드 레벨에서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while의 len은 32보다 크거나 같을 때 true가 동작해야 되는데 지금 true가 동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부족하냐, len 값이 32 이상인 값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개발자가 확인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좀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하나가 레거시 코드를 받는 건데요. 어떤 회사에 이 개발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거의 필연적으로 레거시 코드를 받게 됩니다.
이 레거시 코드를 받으면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지점은 이 레거시 코드들 중에 사용되는 것과 안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분리, 그리고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삭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커버리지를 활용하면은 이 레거시 코드를 제거하는 어떤 근거도 쌓을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의 버전이 1.0이었다가 1.4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테스트가 안 되고 기능이 만료됐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수련해서 아까 SQA 팀이랑 그 소통하는 과정과 유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코드는 방어 코드고 이 코드는 앞으로 사용을 절대 안 할 코드고를 식별하는 근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자 간에서도 그 코드 리뷰의 커버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코드는 나누기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 나누기 코드에 지금 디바이드 제로에 대한 고려가 없으니까 코드 리뷰할 때 추가해달라고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자가 저 코드를 추가를 했어요. 디바이드 바이 코드 제로는 추가를 했는데 테스트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추가한 코드 이후에 저 테스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이 코드 리뷰에 이 테스트 커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개발자분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직군별 테스트 커버리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이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